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민국 국민은 당당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뜨거운 외침과 확고한 의지로 지켜온 100년,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100년) 전 울려 퍼진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간절한 염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포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힘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 그 뜨거운 발자취를 지금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 그리고 계승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윤경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념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시준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차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년 전 오늘 3월 1일 그리고 4월 11일은 역사적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오늘과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뜨거운 날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와 온 국민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네.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100년 전 오늘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3.1운동이 일어난 날이고 또 이어서 40일 만에 비록 임시정부지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었는데 이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둘이 다 이 당시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통합했던 그 통합 정신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을 100년 후인 오늘날에 우리 현실 속에 구현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남남 간의 지금 갈등도 심하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젠더 간의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단된 이 남북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고 뭐 통일이야 아직 멀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통합 정신이 잘 계승됐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념해야 될 게 있죠. 예. 그러니까 1919년에 3.1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잖아요. 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웠고 또 한 1910년까지 군주가 주인인 그런 역사였는데 국민이 주인인 역사로 바뀌잖아요. 네. 또 전제군주제가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그런 대변화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시대에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것은 바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비롯된다. 좀 그런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 다시 해보면서요. 교수님이 그런 말씀 정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도요. 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의병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대항했던
이것을 이제 본격적인 국가의 정부의 군대로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그 자체는 평화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이제 독립전쟁의 시작점이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독립전쟁의 시작이다. 네. 심 소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계 유례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탄압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일제 강점기에 당했던 그 탄압 속에서도 각 세대를 초월해서 민족 전체가 같이 한거를 했던 것이 바로 네. 3.1 운동이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의 어떤 존립이라 네. 그 어떤 합당한 그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는 100년 전이지만 세대를 초월해서 예. 또는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고 이념을 초월해서 오직 독립만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네. 그걸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대, 지역, 이념을 초월했던 3.1 독립 정신 운동을 좀 잘 계승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뜻깊은 해를 맞아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기억 기념, 그렇죠? 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어떤 곳을 또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이름이 상당히 길죠. 뭐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네. 이런 플레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4개 분과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이제 기억 기념. 말하자면 예. 100년 전에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네. 이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각종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있는데 네. 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해 7월 3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 전부터 물론 시작이 됐지만은 정식으로는 7월 3일 날 위원회가 공식으로 결성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여튼 이 100주년 행사를 100년 전에 나라의 국권을 잃었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네. 3.1 운동을 일으켰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 결과로 이제 수립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이 가능한 100년 전에 그 정신을 좀 최대한 살리자. 네. 그래서 이제 민이,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할까, 우리 네. 국민이 중심이 된 그런 행사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중앙과 지방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우선 3월 1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뭐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 잘 이렇게 묶어서 네. 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범 국민대회라고 하는 네. 큰 잔치를 지금 열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억 기념 분과위원회는 그 4개 분과 중에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다채로운 행사 준비하고 예.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십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심 소장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엠블럼을 봤을 텐데 이게 네. 횃불 모양도 있고 네. 또 이제 태극기도 연상이 되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지난해 이제 위원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경로 위원장님께서 뭐 저희 분과위원을 위원장님을 하고 네. 계시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따라서 가고 있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심에는 국민 그리고 국가, 네, 이걸 이제 같이 이어주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횃불이 있고 네. 3.1 운동 당시에 전국에서 그 움직였던 3.1 만세운동, 그리고 그 당시에 연락 수단이 사실은 봉화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그 횃불 그리고 태극 문양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요. 같이 상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미래를 예.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해 나가야 할 100주년을 또 기념하는 게 담겨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개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죠. 또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각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네.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참 그 좋죠. 네. 1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또 강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3.1 운동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사실 그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3.1 운동이 없으니까 방대했어도 네네. 3.1 운동 관련된 자료들을 총 모으는 작업을 해본 일이 없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30년 동안 활동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 자료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가 1932년 4월 달에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을 때 네. 일제경찰이 임시정부 청사에 들어와서 임시정부 문서를 모두 압수해 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정리해서 책을 냈고 압수 목록도 980건 목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 못 찾고 있죠. 그 후에 해방된 후에 이제 환국할 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문서를 소중하게 챙겨서 가져 들어왔지만 그 문서가 6.25 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분산돼 버렸나 보죠.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네. 행방불명돼서 지금까지 네. 소재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임시정부 원문서 네. 정말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이것도 좀 찾는 사업을 이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부터 조국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발자취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00년 전 오늘 3.1운동이 일어난 배경부터 말씀을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1운동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이게 일어나고 수립된 것이 1919년이잖아요. 네. 우리가 1910년 나라 뺏겨서 45년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는데 네. 왜 유독 1919년에만 그런 일이 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그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는 것이 사실 직접적인 계기죠. 네. 파리 강화회의는 잘 아시듯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승전국들이 모여서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나눠 갖기 위한 회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이제 특히 그 중국에 파견됐던 미국의 특사 크레인이 우리 한국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특히 그 김규식 박사를 대표로 보냈는데 문제는 대표가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겨서 가혹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한국 민족은 이렇게 독립을 원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1919년 2월 8일 날 일본의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먼저 프랑스어, 영어 이런 것으로 번역해서 프랑스 강화회의에 보내고 예. 각국에 알리고 또 국내에서도 3.1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먼저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19년에 3.1 독립선언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런 직접적인 배경은 파리 강화회의다. 네, 그렇군요. 네, 위원장님. 그리고 네. 3월 1일 당시에 무려 7군데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 시위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참여를 했습니까? 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3.1운동 그날 시위,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서울과 평양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10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이제 학자들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그러니까 3월 1일 날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일어난 것이 서울과 평양만이 아니라 진남포, 그다음에 선천, 의주, 안주, 원산 네. 이렇게 다 이 말하자면 북쪽에서 3월 1일 날 그 만세 시위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남쪽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남쪽으로 퍼지지 않고 왜 북쪽에서 그렇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자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배경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우선 크게는 그 경원선 네. 이제 그것이 이미 그 철도가 이렇게 나져 있었기 때문에 경원선, 네. 경의선 이제 그런 것이 그 말하자면 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알려질 수 있었다 하는 네. 이제 이유.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은 대개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919년이면 이제 국내에는 말하자면 그 내놓고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적인 단체라고 할까 이거는 종교단체뿐이 네.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계에서 말하자면 중심이 돼서 일어났고 네. 그래서 33인도 민족대표 네. 33인도 다 예외 없이 예. 종교인들로 이루어진 게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심 소장님 또 3.1운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바로 아우네 장터하면은 유관순 네. 우리가 누나라는 또 호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계십니다. 네. 그 당시 또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3.1절하고 3.1운동 이렇게 하면 유관순 열사가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2의 제3의 유관순 열사분들이 예. 많이 있었는데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좀 대표적인 인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시면. 네. 아까 윤경래 회장님께서 그 기독교 영향 네.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학생들의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꾸려지고 예. 그곳에서 독립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북쪽 지방 같은 경우 한 70% 정도가 만세 시위가 거의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예.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평양의 그 송죽결사대, 숭의여학교 송죽결사대 같은 경우에는 송결사대하고 죽결사대가 같이 합쳐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배들은 송결사대, 후배들은 죽결사대 같이 합쳐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만세 시위를 준비하자. 예.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경기도 개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스돈 여학교에도 비밀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스돈 비밀결사대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이제 권혜라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윤희 선생님 이분들이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8호 감방에 같이 또 수감되시기도 예.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아픈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영화 암살의 그 네. 실제 주인공이었던 바로 남자연의 국지사. 남자연의 국지사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장을 받으셨죠. 네. 예. 그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연세가 60이 넘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전지현 씨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서서 네.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그 정말 네. 일본 총통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가열차게 움직였다. 네. 예, 실제로 그 총을 구입을 하고 예. 암살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일련의 그 활동들을 보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네. 유관순 열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네. 예, 다양하게 움직였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가열차게 움직인 여성 독립 네. 운동가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말씀드리죠. 최근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수용 카드 네. 그거를 제가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심옥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에도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수원 예기조합의 대표로 있었던 김향화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됐지만 이 기생학교입니다. 기생을 키우던 거기에 그 김향화를 중심으로 한 30여 명의 여성들이 그 이름도 다 나와요. 서도홍, 이금희, 뭐 손상홍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 갖는 이 역사성을 우리가 재조명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우리는 역사를 그동안 너무 남성 중심으로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방부도 우리 여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3.1운동 때 여성들이 얼마나 실제로 나서 했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갖지 않았는데 그런 눈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 보니까 이게 막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져야 있는데 그동안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한 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건 유관순 열사 자신도 아마 민망해할 것 같아요. 같은 그 감방에서 고생했던 그런데 좀 그 옥중 동지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죽어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왜 내 얘기만 하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이 책임이 많죠. 근데 그동안 이제 그런 시각으로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이제 심옥주 소장님을 비롯한 여성들 연구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많은 또 힘을 써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단순 조력자가 아니었고요. 진정한 투사였습니다. 또 기록을 보니까 3.1운동을 계기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만세 시위가 매일 5회에서 60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뜨거운 외침이 지속됐는데요. 중요한 건 비폭력과 평화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그야말로 무자비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들어보죠. 네, 김 박사님. 3.1운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1일 날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시기에 교통통신이나 어떤 조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거는 현실 불가능하고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주요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까지 이어지는 거고 더욱이나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일제의 어떤 심장부라고 하는 동경에서도 28 독립선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주 그다음에 노령이라고 해서 그 당시 러시아령에서도 다양한 독립선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무자비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무자비하다는 걸 넘어서 거의 학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만세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위입니다. 이제 시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지를 하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이 안 됐을 때는 강경한 대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제암리 이 학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암리에 그 많은 그 시민들을 이제 그 교회에다가 특히나 그거는 또 밖에서 문을 이제 감금을 하고 이제 무차별 학살을 이제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결코 이제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학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이 3.1 운동에 약 200만 명이 참여하고 예. 그다음에 사망을 7,509명이라고 이제 아주 정확하게 적으셨어요. 예. 그다음 부상이 이제 15,850명. 그다음에 체포가 한 45,000명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네.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사망만 하면 한 500명 정도로 줄어들고 너무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예. 그리고 체포도 이제 한 12,000명 정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민의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명 된다라고 하면 이 숫자는 엄청난 그럼요. 많은 예.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하나만 더 네. 좀 일본의 이 강압적인 탄압을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 내에서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1 운동 이후에 일본군은 적극적으로 간도에 출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만주 쪽에서도 그 자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3.1 운동뿐만 아니라 한민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3.1 만세 운동 시위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졌고 또 네. 2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 반일 투쟁, 3.1 운동의 이제 우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는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고요. 예.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그 3.1 혁명 100주년 기념위원회라는 걸 하나 가칭으로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3.1 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을 3.1 혁명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그 3.1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거와는 훨씬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 운동을 그 앞서에 있었던 그 세리와 같은 잔물결과 같은 여러 운동들이 모이고 쌓여서 1919년에 소위 큰 강, 대하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3.1 운동 이전에 그런 많은 운동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근대 사회로 이행되는 것이 1876년에 이른바 강화도조약 체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잘못된 것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모양의 그 운동들이 쭉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강제 병합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쌓였던 그런 불만과 불편한 점, 특히 일제 또 무단 통치가 아주 그 엄혹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1919년에 일어났는데 이 결과로 국내에서는 이른바 그 앞서의 무단 통치가 문화 정치, 실은 내용을 보면 보다 더 교활한 민족 분열 정책이고 식민 정책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우리 한시준 교수님이 이제 그분의 최고 전문가신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우리 역사에서 공백으로 본다면 그 앞에 시대는 대한제국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럼 대한제국의 시대, 말하자면 국권과 주권이 봉건적인 군주에게 있었던 시대에서 말하자면 이제 주권 재민의 민국이 탄생됐다 이 말이야. 제국에서 민국이 됐다. 이건 혁명입니다. 네. 그 좋은 예가 우리 3.1 운동보다 좀 앞서 있었던 중국의 신의 혁명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1911년에 말하면 중국의 그 하나라부터 쭉 내려오던 봉건적인 왕조를
1912년에 11년에 마감을 하고 종식을 시키고 중화 민국이 탄생하잖아요. 봉건 시대를 종식하고 민국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라고 그래. 그 해가 신의 년이라. 그럼 우리도 제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국의 시대를 열었다면은 이게 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예. 많은 운동 중에 하나의 그냥 운동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격을 높인 말을 쓰면 좋겠다. 네. 마치 과거에 우리가 동학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무도 동학나이라고 안 네. 그럽니다. 동학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당시에는 치자 입장에서 지배자 입장에서 볼 땐 그것도 난이지. 그러나 오늘 같은 그런 민중 중심이라고 아까 백성을 중심으로 한 예. 주권 재민의 시대에서 볼 때는 이거는 혁명이다. 네. 마찬가지로 3.1운동도 이제는 3.1혁명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드리니까 또 합리적인 또 주장이시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3.1운동 이후에 40일쯤 지나서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1운동이 3.1혁명이 되는 어떤 근간이 이제 민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날짜가 이제 4월 11일로 정부,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배경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이죠. 네. 근데 국가는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정부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둘을 합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바로 대한민국이 우리 윤경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예. 것은 3.1 독립선언이 3.1 독립선언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낳은 어머니죠. 예. 3.1 독립선언의 핵심이 오등은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그 독립국이라고 예. 하는 걸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죠. 근데 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했느냐? 그건 유현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네. 그 대한제국에서 제자만 민자로 바꾼 네. 것이죠. 이제 그것은 대한제국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대한제국까지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네. 그런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이제 약칭해서 임시정부 이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은 좀 이렇게 멀리 가고 네. 임시정부인 줄만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4월 11일을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네. 그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했죠. 그때 이제 날짜를 4월 13일로 정했습니다. 네. 그때 4월 13일로 정한 것은 그 당시에 일본 쪽 자료를 잘못 해석을 해서 4월 13일이라고 여기고 네. 그날을 기념일로 정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자료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중국 신문들 보도한 자료들 많죠. 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4월 11일 날 성립됐다. 그래서 4월 11일을 성립기념일로 계속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날을 잡은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정확하게 네. 4월 11일로 바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수립된 임시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국내외 연계 활동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향상이요. 네.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를 세운 것인데 그 국가가 국내에 있지 않고 중국 상해에 네. 있잖아요. 이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가장 그 심도 있게 추진한 정책은 국민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국민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상해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그런 연통제, 교통국 이런 네. 걸 해서
국내 국민들하고 연결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그건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해에서 그 특파원, 그러니까 특수 임무를 부여한 네. 그런 특파원들을 임명을 해서 그분들을 국내로 파견을 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방 선전부라고 네. 요즘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면 국정원 같은 기구죠. 네. 그런 정보 활동을 하는 그런 지방 선전부라고 하는 네.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전원들이 비밀리에 국내로 파견돼서 네. 국내의 비밀 결사들하고 연계가 되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법령 또 그런 그 선언서 네.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국민들로부터 독립운동 예. 자금을 걷어가고 그래서 국내 국민들하고 상당히 깊은 예.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결국 일제 균찰망에 들켜서 저 특파원들이 체포되고 해서 네. 1922년, 23년 이후에 가면 사실상 그 거의 저 단절되다시피 하죠. 네. 그렇지만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네.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다라고 네. 하는 걸 알죠. 그런 것이 이제 1944년 되면 일제가 그 전문학교 이상 다니는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모집해 가지고 전선에 보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잘 아는 장주나 김준엽 네. 이런 분들이 학도병으로 이분들이 학도병 갈 때 중국에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일본군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대표기고 예. 우리 민족이 찾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중심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예. 그랬군요. 심수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제시대에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안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서운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한 357명입니다. 네. 그리고 서운은 받지 못했지만 활동이 그 횡적이 또 확인되시는 분들이 한 2천여 분인데요. 굉장히 많네요. 네, 2013년도에 제가 그때 논문 발표했을 때 당시가 223명, 네. 226명 이 정도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수치가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아마 많이 발굴을 하면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예. 확인돼서 그 부분은 참 정말 반가운 부분입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일제강점기 때 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네. 하는 부분을 봤을 때요. 국내에서는 애국단체를 꾸리고 그리고 임시정부하고 연결을 하고 해외 부분하고도 연결을 하면서 네.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그 비밀리에 많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네. 애국 인재를 양성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셨고요.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기점으로 해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었었던 뭐 김마리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해 임시정부로 나중에 들어가면서 임시의정원 내에 그 황해도 의원으로서 김마리아 선생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뭐 분이 10분이 있으면 네. 우리가 그 독립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그분의 역할도 굉장히 참 중요했죠.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분 부인인 바로 이혜련 애국지사님이 미주 지역에서 대한 여자 애국단을 꾸리는데 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로 가시고 난 다음에 네. 농장에 가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그 일들을 하고 네. 아이 3명을 키우시고 거기에서 얻은 품삯, 네. 품삯을 바로 그 독립자금으로 네.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셨거든요. 이런 그 미주 지역의 여성들의 활약도 굉장히 그 임시정부 지원하는 부분에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락책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바로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정정화 애국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6번 정도를 국경을 넘나드셨어요. 네. 가서 임정 자금을 마련해서 꾸려서 또 들어오고 또는 그 외에는 실제로 연락책으로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광복군 내에서는 지하 공작대 활동을 하셨던 분도 네. 계시고 그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활동 영역이 많이 컸었던 것 네. 같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경신 지사님
임산부 7개월의 몸으로 평남도청에 네. 폭탄을 던지시고 예. 광주리에 그걸 숨겨가지고 물론 불발이 되어지고 말았지만 그분도 옥중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임명애 선생님도 옥중 출산을 네. 하셨고 안맥결 선생님은 임산부인 상황에서 그 서대문 형무소에 또 수감되어 계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 연령층과 네. 그다음에 가혹했던 현실, 그다음에 여성이 짊어져야 했던 그 여성만의 고통, 네. 이런 것들이 몇 겹이 쌓여져 있는 예. 상황에서 여성들이 네. 독립운동을 했다. 네. 예, 정말 네. 가슴이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뜨거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 전후로 네. 많은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또 네. 개인적으로 자금도 모으고 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그런 활동들이 재조명돼서 정말 저는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저도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독립운동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나갔는데요. 일제가 가만둘 리 없습니다. 발악적으로 반격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순환이 무려 8년간 대장전을 펼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거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일본의 그 발악적인 네. 그런 이제 게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1932년 4월 29일이죠. 그날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제 그 대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홍구공원에서. 그 이제 거기에 반격으로 일제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 공격을 해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중국 정부도 이렇게 이제 가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8년 동안을 마지막에 이제 뭐 여러 곳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망명정부의 그 이동 생활이 예. 시작됐죠. 그러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신 교수님이 조금 더 부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8년간의 대장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독립운동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카이로 선언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올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네. 정말로 가장 기념해야 될 것은 네. 요 카이로 선언입니다. 네. 우리가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그대로 이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1945년 8월 달에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바로 독립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점령을 해서 통치했죠. 미국과 소련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차지한 것이죠. 미국과 소련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수십만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냈고 수만의 청년들을 죽였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인데 그 대가로 차지할 한반도를 영원히 못 갖고 3년 만에 돌려줬습니다. 네. 그럼 바로 카이로 선언 때문에 그렇죠. 카이로 선언이 1943년 11월 달 이집트에서 미, 영, 중 세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결의한 거잖아요. 네. 그걸 누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했겠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장개석 총통이 중국이 카이로 회의에 가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네. 했습니다. 그 장개석을 움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루스벨트를 만나서 회담한다고 하는 정보를 알고 네. 정보를 입수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3년 7월 26일 날 장개석을 가서 면담합니다. 네. 그래서 면담해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는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예. 해 주십시오.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애써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카이로 회의에 가서 결국은 애써서 그 한국의 자유독립을 넣는데 영국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영국의 처칠은. 네. 그렇지만 결국은 처칠도 인듀 코스라고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 조건을 붙여서 결국은 동의를 해서 네. 카이로 선언에 포함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둔 성과다. 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많은 장병들도 이 카이로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빼앗긴 나라는 되찾고 지키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시대를 만들고 통합을 이루고요.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을 짧게나마 더듬어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강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등 대한민국의 시작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새롭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은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지연국회에서 수립되잖아요. 네. 지연국회 속기록을 보면 지연국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연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거기 지연국회 국회의장이었던 지연국회 국회의장이 이순만 박사잖아요. 네. 이순만 의장서부터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잇고 계승하고 재건하고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정부를 수립한다. 네. 절대로 지역국에서 새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상징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연국회에서 수립되고 지연 헌법 전문에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수립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밝혔잖아요. 네. 거기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를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대한민국은 1919년 기미 3.1운동으로 건립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계승 재건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다 밝혀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제 잇고 있는 것입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48년에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건국절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앞서에 있었던 그 엄혹한 시대에 그렇게 정말 그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또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역사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 그건 주로 일제시대에 국내에서 친일을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건국의 공로자로 세워야 돼요. 실제로 지난 정부 때 그런 일을 법적으로 국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논쟁은 할 수 있어요. 학계에서. 그렇지만은 역사를 지우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면 그거는 봉건 옛날 군주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사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백성이 주인이 이런 주권 재민의 이 민주국가에서 과거의 역사 문제를 정치권에서 자기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이 3.1운동을 제가 혁명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학자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의 상부, 경제대국이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기까지 지금 설명을 듣고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길, 불꽃 같은 삶, 그 정신과 의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지켜온 100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은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또 당부 말씀, 또 다짐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심 소장님, 하실 얘기 많으시겠지만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해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는 분명히 남녀가 귀천이 없고 또 평등하다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3.1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그리고 우리가 광복 있기 전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저는 여성을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한국의 어머니였고 누나였고 그리고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자면 누구 하나의 계층이나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이 함께 독립을 열망했기 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년 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마냥 축제장으로 해서 네. 가기보다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리고 3.1 정신, 강복군, 임시정부 이런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이 네. 좀 반영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위원장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지난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참 풍찬노숙 속에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 민족이 이렇게 분단돼서 같은 형제간의 남북으로 나눠서 총질을 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난 100년을 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 기념하는 그리고 그걸 기억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예. 운동은 뭐겠느냐. 그건 결국 궁극적으로 분단된 남북의 문제를 네. 풀어서 우리가 역시 우리는 한 민족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결국 3.1 정신을 오늘에 구현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박사님도 네. 말씀해 주세요. 3.1 운동은 분명히 이제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제 거의 혁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네. 임시정부는 1920년에 바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43년에 가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이제 국군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사에서 면면하게 이어져 오는 군사적인 전통이 예. 있습니다. 그 군사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일반 우리 국민들도 다 일어나서 이제 의병으로 또 이렇게 외세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예. 그리고 강복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군이 이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역사적인 예.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한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게 됐는지 네. 또 우리가 국민이 주권을 갖는 이런 시대에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19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이걸 기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3.1운동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그 우리 민족이 민족 구성원들이 대단결해서 네. 그 독립운동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활동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 대단결의 정신을 우리가 앞으로 더 계승 발전시켜서 윤건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네. 민족의 통일을 달성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네. 그래서 민족 대단결 남북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네.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100년 전 오늘입니다. 이 땅에 조국 독립을 향한 3.1절 만세 시위가 벌어졌던 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신과 운동이 모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했던 많은 선조들의 뜨거운 열망을 다짐해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평화 통일을 또 한번 지향해보는 그런 날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지켜냈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함께하신 끝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